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럼 좀 부가가치세 구조랑 회계 처리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그 입력할 때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빙을 발급하고 받았는지에 따라 그 고르는 유형이 있어요. 그것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네, 알아야 입력할 수 있으니까. 매출이랑 매입으로 나눠서 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았을 때랑 샀을 때. 그 전에 일단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제조업 법인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는지를 볼게요. 그럼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팔아요. 그럼 제품을 팔려면 제조를 하죠. 그럼 제조,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면세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제품을 파니까 곧 과세사업자란 소리지. 과세다. 면세가 아니란 소리죠. 일단 이건 아시겠죠? 과세를 한다. 그럼 과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나눠지죠. 근데 우리 법인이네요. 일반과세자죠.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 정도가 있고, 그러면 뭐 제조업이니까 제품 매출을 주로 할 거란 말이죠. 계정 과목 제품 매출, 이게 잘 나오겠죠. 제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랜저 한 대 팔면 제품 매출이거든요. 지가 만든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법인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주게 돼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세금 계산서의 형태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 형태, 이메일로 보내는 형태랑, 그리고 종이로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요새 현대식은 아니죠. 거의 다 전자긴 한데, 근데 좀 영세한 사업자는 종이로 발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전자 형태로 발급하라고 해요. 반드시. 종이로 주지 마라.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자까지 추가가 돼요. 법인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법인이라는 사실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주로 제품 매출을 하겠죠? 그리고 주로 세금 계산서를 주겠죠? 그걸 전자로. 이 정도를 알아놓으면 좀 편하죠. 그러면 이게 매출 방향이죠 지금? 그러니까 매출은 쉽지. 그러니까 제조업인데 제품 팔겠지 뭐, 세금 계산서 주겠지 뭐, 전자로 주겠지, 이런 식으로 틀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매입보다 쉬워요. 물론 제품만 팔진 않지만 거의 제품을 파니까. 그럼 사는 쪽은 원재료를 주로 사겠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원재료만 사나요? 뭐 원재료 말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기계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때는 영업이 아닌 게 훨씬 많죠. 그래서 매입 쪽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는 면세 물건을 팔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죠. 땅이 면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 자체가 면세인데, 우리가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갖고 있던 땅을. 그러면 면세로 팔아요. 왜냐면 땅이 면세니까. 그런 경우는 면세가 매출이 될 수도 있는데 흔하지 않죠. 우리가 주로 파는 건 과세니까. 그러니까 팔 때는 면세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는데, 살 때는 모르지. 살 때는 면세 살 수도 있지. 직원들 먹여야 되니까 쌀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입 쪽은 다 열어놓고 봐야 돼요. 매출은 제품을 세금 계산서 주고 팔겠지 정도로 각을 잡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매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maybe 난이도가 훨씬 어렵겠죠. 그 정도를 좀 알고 계신 다음에 비교를 해볼게요. 매출 한 줄, 매입 한 줄 적어서 보겠습니다. 매출, 매입 이렇게 밑으로 쭉 쓸게요. 매출 한 줄, 매입 한 줄. 일단 매출부터 쓰고 매입 비교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원해요. 제일 확실한 증빙이기 때문에 서로 편해요. 그러면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이미 파는 행위 자체로 부가세를 내야 될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세금계산서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주고 부가세를 걷어서 내는 상황, 그 유형이 있는데 그게 11번 과세입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물건을 팔 때 있죠. 그때 11번 과세라는 유형을 고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요. 11번 과세.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도 있겠죠.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세액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주세요 하고 부가세를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줄 때는 11번 과세인데 받을 때는 이름이 똑같아요. 과세. 그럼 이름이 똑같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달라요. 얘는 51번. 이름이 똑같은 건 제가 검은색 글씨로 적을게요. 그러니까 10번 때는 판 거, 50번 때는 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둘은 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줬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면 참 좋은데 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가 지금 적격증빙을 받으면 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국세청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국세청이 그냥 싫어하는 거, 여러분도 싫어하는 거 있죠? 그럼 그걸 사면은, 싫어하는 게 아직 뭔지는 안 배우는데 그걸 사면 적격증빙을 갖고 와도 안 빼준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불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게 환급이잖아요. 근데 보통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 환급이 공제로 바뀌는 거죠, 형태가. 어차피 환급이나 공제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거니까. 근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딱 갖고 갔는데 야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 안 돌려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기가 힘들지. 국세청이 싫어하는 게 아니어야 되고 적격증빙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두 개인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럼 이때 이 51번 과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게 국세청이 싫어하는 게 아닌 거였던 거지.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돌려받는 거죠, 부가세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그 사실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보증하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국세청이 싫어하지 않는 거여야 되지. 아시겠죠? 두 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51번 과세는 언제 쓰냐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게 국세청이 싫어하는 게 아닌 거야. 즉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51번 과세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국세청이 나 그거 싫은데? 라고 하면 바로 나가리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국세청이 싫어하면. 그때 나오는 유형이
54번 불공입니다. 색깔 다르게 썼죠? 얘는 짝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끼리는 짝꿍이 있는데 불공은 매입만 있어요. 매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공 이름이 불공제거든요. 불공제. 그러면 불공이 왜 매입에만 있냐? 사야 공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면 부가세를 내죠. 사야 공제를 받냐 맞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샀는데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공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부가가치세를 냈는데도 못 돌려받는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얘는 삼각관계가 되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도 부가세를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공부하는 방법은 불공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국세청이 싫어하는 항목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배울 거는 한 4, 5개 정도 되는데 그럼 뭐 5개라고 치면 5개만 외우면 되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5개에 해당이 돼요. 그럼 불공인 거지. 받았지만 못 돌려받으니까. 근데 그 5개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54냐 51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54냐 아니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 그러니까 이쪽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불공은.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고 오늘은 그냥 흐름만 볼 거라서. 그러면 이때 얘는 짝꿍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썼는데 그리고 이쪽에도 짝꿍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짝꿍 없는 애들끼리 같이 맞춰 놓을게요. 여기는 14번 건별이라고 있습니다. 건별. 건별 한 건당이라는 뜻이죠. 한 건당. 그럼 차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A라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팝니다. 그럼 이 A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이 100원은 무조건 낸다 했죠. 이거 그냥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신고납부.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파는 순간 100원을 낼 의무가 생긴다 했죠. 근데 그걸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그냥 준 거예요. 100원을 내는 건 이미 정해진 거고 거기다 세금 계산서를 준 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물건 팔 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소비자인데 얼마예요? 그래서 1,100원이요. 현금만 두고 간 거예요. 그냥 1,100원 주고 잠깐 영수증은요. 그냥 쓱 간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 줬죠. 달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100원을 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근데 신고를 안 하겠지. 안 하겠죠? 네. 원칙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건별은 언제 쓰냐면 방금처럼 내가 1,100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줬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낼 의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별은 아무것도 증빙을 주지 않았지만 1,100원을 받았을 때 100원을 낼 의무가 있다 라고 표시할 때. 잘 쓰진 않겠죠? 그럼 불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둘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파는 쪽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건별이 좀 특이하죠. 증빙이 없어도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볼게요. 600원, 60원. 그럼 이때 이 60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걸 받고 싶으면 이제 이쪽이랑 방향이 아예 다르다 이거죠. 팔면 그냥 내 이거고 사면 일단 증거 갖고 와봐. 그래서 이걸 돌려받으려면 일단 뭐 간단하게 2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적격 증빙을 받았냐.
적격증빙 받아와라. 영수증 그런 거 안 되고 세금 계산서 받아와라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이 660원 내가 급혀먹는 거야. 안 빼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국세청이 싫어하는 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라고 할게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라는 소리예요.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겠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사유가 아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이 6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죠? 팔 때는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살 때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아요. 그래야 국세청이 손해를 안 보겠죠? 그래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알아야 건별은 아무것도 안 줬을 때도 부가세를 내는구나. 불공은 적격증빙,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부가세를 못 돌려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얘 둘은 아예 상관이 없는 애들이죠. 이 둘 간의 상관관계는 없지. 매출 따로, 매입 따로니까 아예 대칭이 되지 않잖아요. 비대칭이잖아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 둘은 생판 남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보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카드 전표를 줄 때도 있겠죠. 상대방이 카드 내밀면.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B2B라고 하죠. 회사끼리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 주로 해요. 왜냐면 카드 결제를 좀 지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거래를 10억 거래를 한다고 할게요. 10억 카드 결제를 한다 해보세요. 수수료 2%. 그럼 2천만 원인데? 맞죠? 그럼 뭐하러 생돈 2천만 원 날립니까? 카드 결제해가지고 그냥 우리 사이에 하고 어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B2B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회사끼리 거래하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어음으로 거래하는 거지. 무이자로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럼 우리가 카드 배출은 언제 하냐? 주로 소비자겠죠. 우리 물건 그냥 한두 개씩 사잖아요. 그런 게 카드 전표겠지. 그래서 주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회사끼리 거래할 때고 건별은 소비자죠. 그러니까 영수증 버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카드 전표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가 카드를 내밀어서 그러니까 카과입니다. 카과 카드 과세 카드 전표 과세. 카드 전표 과세. 상대가 카드를 내밀면 카드 전표를 줘야겠죠. 그럼 과세 물건을 카드 전표 주고 팔았다. 근데 어차피 부가세는 내야 되죠. 이건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럼 우리가 카드를 내밀 때도 있겠죠. 카드 내밀고 카드 전표를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매입도 카과가 있는 거예요. 과세 물건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57번 카과. 카과는 이름 똑같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은 22번인가? 22번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예요. 현금 영수증 과세. 그리고 나중에 가면 좀 헷갈리게 될 텐데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카과 현과가 이니셜 딴 거잖아요. 그 결제 수단이랑 증빙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랑 증빙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죠. 그럼 결제 수단은 현금이죠.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그리고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결제한 수단은 현금이고 받은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죠. 두 개가 같나요? 다르죠. 일단 같진 않잖아요.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일단 이 정도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이거든요. 유형.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결제 수단은 안 필요합니다. 결제 수단은 중요하잖아요. 결제 수단은 필요가 없고요. 증빙이 중요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증빙. 결제 수단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해볼게요. 이해. 지금 우리가 현금을 냈어요. 결제 수단 현금이죠.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달라고 해서. 둘이 다른 거 확인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증빙이라 그랬죠. 그럼 현금 영수증 얘가 중요하겠네. 그럼 이 현과의 현은 뭘까요? 현금 영수증이지 현금이 아니라. 이해돼요? 이거 정리 잘 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상대방이 현금을 냈어요. 그럼 결제는 현금으로 했죠. 근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한 거야. 그럼 세금 계산서 줘야겠죠? 그럼 현금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지. 세금 계산서가 중요하죠. 그럼 11번 과세예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현과 하면 현금 과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넣으면 현관가? 이렇게 돼. 그럼 그건 아주 어이없게 틀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결제 수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라도 주면 되지. 증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빙이 결과적으로 남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가 아니라 현금 과세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 과세 카드 전표 과세. 알겠죠? 매번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증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현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할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카과 현과가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법인이죠. 법인.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내가 물건을 팔면 증빙을 안 줘도, 심지어 안 줘도 건별이죠. 안 줘도 부가세 100원은 내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카드 전표를 주냐, 현금 영수증을 주냐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내는 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4개 다 100원을 내요. 맞죠? 근데 그 100원을 낼 건데 세금 계산서를 줬냐, 안 줬냐, 카드 전표 줬냐, 현금 영수증 줬냐, 이걸 구분하겠다는 거지. 그냥 관리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무조건 낸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우리가 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카드 전표 받으면 무조건 이거 세액공제 받나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어야 되죠. 쟤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데 그냥 나 카드로 할게, 카드 전표만 줘,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간이 영수증밖에 못 줘. 근데 영수증 싫어, 나 카드 전표 줘 해서 받은 카드 전표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쓰겠어요? 이 카과 현과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일 때만 이 유형을 쓰지. 그래야 부가세를 돌려받으니까. 전제가 붙는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 사업자한테 받았을 때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8만 원, 8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8천 원을 구분해서 적는 이유가 뭐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카드 내밀고 카드 전표 8만 8천 원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8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죠. 그걸 확인하고 적는 거라고. 이해됐죠? 바램이 아니라 팩트를 적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됐을 때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일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내가 카드를 내밀어 버린 거야. 근데 어차피 결제 금액은 8만 8천 원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 8천 원을 돌려받나요? 못 돌려받죠. 그럼 이거는 금액이 합쳐지죠. 그럼 이때는 일반 전표에 적는다는 거예요. 8천 원을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거나 돌려받을 때 메인 매출 전표에 기록한다는 거죠. 근데 8만 8천 원을 내긴 했는데 이 8천 원을 못 돌려받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요. 왜냐면 돈을 쓴 건 팩트니까. 8만 8천 원을 썼다는 건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출은. 네, 그렇게 됩니다. 결론은 거래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야 되는데 부가세가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적고 그게 아니면 일반 전표에 적어라 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0%가 끝났어요. 얘네들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0%. 0%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는데 오늘은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매출 쪽에서 0% 적용을 받는 거 수출이죠. 수출하면 0%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요. 그럼 저 나라가 수입을 하죠. 야, 네가 과세해. 난 0%로 보낼게. 그럼 수출은 0%. 6번 수출. 매출이니까. 왜냐면 매입은 수입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수출 수입.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수출은 내가 물건을 보낼 때 쟤한테 과세를 맡기니까 0%로 보내잖아요. 근데 내가 수입할 때는 야, 너 0% 때려라. 내가 과세할게. 라고 하겠죠. 그럼 내가 수입할 땐 10%겠네? 수출할 땐 0%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선을 다시 그어야겠네요. 이렇게가 아니네. 이렇게 고쳐야겠네. 이렇게.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출은 0%, 수입은 10%.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수출은 직수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외에다 물건을 보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수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납품을 하고 B가 그걸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B가 직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직수출을 수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 수출하잖아요. 근데 A는 납품을 해요. 그러면 얘가 납품을 안 하면 B는 수출을 못 하죠. 얘는 간접 수출입니다. 직접 수출, 간접 수출. 그러니까 수출 지원, 수출 이런 느낌. 그러면 국세청이 A도 너도 약간 수출 비슷한데? 그럼 너도 0% 해줄게 라고 해요.
너도 수출일에 기여를 하니까. 그럼 B는 16번 수출이에요. 그리고 A는 이제 B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다르죠. 그럼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 주면 그 나라에서 필요 없어요. 나라가 다르잖아.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가 그 나라에 효력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안 줘요. B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A는 0%를 적용을 받는데 둘이 같은 나라죠. A랑 B랑 둘 다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A는 0%를 적용을 받는데 세금 계산서는 줘야 돼. 같은 나라니까. 얘는 의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다른 거지. B가 물건을 팔 때는 수출이고 A가 B한테 물건을 팔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수출이라고 안 하고 12번 영세라는 걸 써요. 지금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A가 B한테 물건을 팔 때 A는 12번 영세를 써요. 그리고 B는 수출할 때 16번 수출을 쓰는 거지. 그러면 또 그 사이를 생각해 보면 A가 B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거든요. 세금 계산서인데 영세를 적용받으니까. 그러면 B는 그걸 받겠죠. 그럼 주는 놈이 있으면 받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 때는 12번 영세, 받으면 52번 영세. 50번 되니까. A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줘요. 그러면 이 거래가 둘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한 개인데 얘는 팔았고 얘는 샀죠. 그럼 얘는 12번 영세, 얘는 52번 영세라고. 한 거래에 대해서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얘는 52번 영세죠. 그리고 B가 52번 영세를 적고 16번 수출을 하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0% 끝. 0%는 3개뿐이네요. 그리고 10% 0% 묶어서 과세. 그 다음 이제 면세 남았죠. 과세 했으니까. 면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쪽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땅을 팔았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매입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매입 쪽만 가져올게요. 그럼 우리가 과세 물건을 사면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죠. 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면세 물건 사면은 부가세가 없잖아요. 이름이 계산서라고 알려드렸는데 계산서를 받았을 때 쓰는 게 53번 면세입니다. 계산서를 받았을 때. 얘는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이름에도 세금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판다고 하면 땅이 면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땅을 팔 때는 면세니까 세금 계산서를 주진 않지. 그럼 우리도 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면세 물건이니까. 굳이 그렇다고 하면 13번 면세가 있긴 해요.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근데 굳이 내고 싶다면 저 같으면 땅을 팔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땅을 팔고 적절한 증빙을 발급했다 하면 계산서를 준 거거든요. 그럼 13번 면세. 그 밑에도 있는데 사는 쪽만 볼게요. 그러면 이제 면세 물건을 카드로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면세 물건 사고 꼭 계산서 받아야 되나? 카드로 살 수도 있죠. 58번 카면이 있어요. 카면. 카드 점표 면세겠죠. 카과가 있었으니까. 이제 얘는 오답률이 좀 높아집니다. 왜냐면 면세라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가세를 냈다는 사실이 되잖아요. 계산서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부가세를 안 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증빙 자체가 부가세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카드 점표를 받았다는 사실로
부가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지. 그냥 카드 전표 받았는데? 카드 전표라는 것 자체가 보증해 주진 않죠. 내가 과세 물건을 카드 전표 받고 살 수도 있고 면세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카드 전표 받았다면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과세겠지. 계산서 받았으면 면세겠지. 그러니까 카면, 카과, 현과, 현면 이런 것들이 오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구조를 이해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현면도 있겠죠? 62번이니까 번호는 정확하진 않은데 중요하진 않아요 번호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62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들은 요 두 개를 비교해야지. 카드 전표를 받았을 때 과세냐 면세냐,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과세냐 면세냐. 그러니까 요 이슈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쪽은 낸 거 한 번도 없고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적어 드렸는데 한 개만 더 알려드리면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11번 과세랑 17번 커버 이거거든요. 물론 이쪽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1, 17 이야기 할 거거든요. 11, 17. 그럼 이 말은 옆으로 넘어와서 51, 57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응용할 수 있죠? 얘 둘이 글씨 똑같잖아요. 얘만 대표로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물건 팔 때 이럴 수도 있어요.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세금 계산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그럼 달라고 하면 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이 요청을 한 거야.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다음날 결제를 하겠대. 그럼 결제는 뭘로 하실래요? 그럼 카드 결제하겠대.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줬죠. 그리고 얘가 카드 결제했잖아요. 그럼 카드 전표도 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두 개 팔았나요? 같은 거래에 대해서 증빙이 두 개가 나온 것 뿐이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두 번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국세청을 이걸 보고 뭐라고 판단할 거냐 이거지. 하나의 거래로 인식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증빙이 두 개인데 뭘 할 거냐 이거지. 그럼 두 개가 겹치면 센 거 하나만 인정해. 센 거. 여기서 제일 센 애는 세금 계산서거든요. 그럼 그렇게 두 개가 발급이 되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하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 경합하면 11번이 이긴다는 소리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줬다. 근데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갔는데 우린 11번을 찍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도 있겠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세금 계산서도 받고 카드 전표도 받았죠. 근데 매입 쪽이 제가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공제 사유였던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쵸?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부가세 냈단 소리죠. 근데 결제는 카드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공제 사유래.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인정되는 거예요? 카드 전표랑 세금 계산서 중에. 세금 계산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인 거네? 그럼 답은 54번 불공이 돼요. 그러니까 매입 쪽이 훨씬 더 문제가 입체적이죠. 매출은 뭐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11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결론은 증빙이 유형을 결정한다예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부족한 거는 보충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